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허쉬 초콜릿을 모르는 분은 없으시겠죠? 세상에서 제일 유명한 초콜릿 회사가 어디냐 질문에 아마 대다수는 허쉬 초콜릿을 떠올릴 텐데요. 그만큼 허쉬는 사람들에게 초콜릿 하면 거의 자동으로 연상되는 초콜릿의 대명사 같은 브랜드입니다. 허쉬는 미국 최대의 초콜릿 회사로서 전 세계 60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그 역사가 자그마치 126년. 우리나라에 정식으로 들어온 지도 거의 40년이 다 되었다고 하네요. 초콜릿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를 떠나서 왜 이토록 허쉬가 우리에게 친숙한 느낌을 주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허쉬라는 브랜드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초콜릿의 대명사라는 지위를 얻게 된 데에는 엉뚱하고도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시작하려면 2차 세계대전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니 서둘러 출발할게요. 냄새나 식감이 마치 빨래비누 씹는 듯 밀가루와 분말 지우개를 섞어놓은 맛, 타이어 씹는 맛, 히틀러가 선사한 신상무기인 듯 모든 테스터가 사람 먹을 음식이 아니다라고 한마음 한뜻으로 외치는 듯한 이 흉악한 물건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 허쉬가 군인들 먹이려고 야심차게 준비한 군남용 초콜릿이었다고 합니다. 1937년 미군은 군용 비상식량인 디레이션을 초콜릿바로 정했는데요. 그 군남용 초콜릿 제조 회사였던 허쉬가 만든 초콜릿을 맛본 이들의 반응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끔찍하다였습니다. 여기서 잠깐 군필자라면 몰라도 군대를 안 다녀왔거나 못 다녀온 분이라면 이 디레이션이라는 용어가 생소할 겁니다. 디레이션이란 군인이 임무 수행 시에 목숨을 부지하고 전투력 손실을 막기 위해 먹는 비상용 간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암튼 그렇다면 허쉬는 왜 자국 군인들을 대상으로 그런 초콜릿을 선보인 것일까요?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군인들에게 세상 존맛행 음식을 대접해도 부족할 판에 말이죠.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히틀러가 추축국과 동맹을 맺으면서 유럽에 전운이 감돌기 시작하던 1937년 미 군수사령부의 병참 장교이자 디레이션 개발자였던 폴 로건은 군인들이 먹을 간식거리의 자격으로 허쉬와 손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때 폴 로건은 전투식량에 들어갈 초콜릿이 갖춰야 할 조건 몇 가지를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주문서에 들어간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았다고 합니다. 무게는 113g 정도일 것. 전장에서 지치지 않도록 충분한 열량을 제공할 것. 섭씨 32도 이상의 기온에서도 녹지 않아야 할 것. 당도는 삶은 감자보다 조금 더 나은 수준일 것. 결국 허쉬는 이런 까다로운 필요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는 데다가 무려 초콜릿의 탈을 쓴 군남용 디레이션을 완성할 수 있었고 흡족한 표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먹어도 배고프고 먹고 뒤돌아서면 배고픈 데가 군대라는데 전투식량이 입안에서 살살 녹거나 쫄깃탱글한 식감을 자랑하면 그게 어디 유사시까지 남아나겠어요? 보급받는 즉시 순삭이겠죠. 그러니 적어도 맛에 있어선 무결점 완전체의 전투용 간식이 탄생하게 된 셈입니다. 실제로 이 초콜릿은 맛도 맛이지만 단단하기가 벽돌과 같아서 잘게 쪼개 먹기 위해 총검을 썼다는 웃지 못할 일화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군인들 사이에서 얼마나 저주와 원성이 자자했을지 안 봐도 뻔합니다. 전시 상황에서 생존을 목적으로 먹도록 만들어졌다고는 하나 그 맛과 식감이란 게 우스갯소리로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맛을 포기한 대신 전장에서 얻은 이점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영양적으로만 봐도 카카오 함량 99%의 위험이 빛나는 만큼 밀크 초콜릿과는 비교가 안 되는 물건이었어요. 거기에다 크기에 비해 열량도 어마무시하고 2차 대전 당시 격전지였던 동남아시아 정글의 더위와 습기에도 잘 녹지 않았기에 오랜 기간 휴대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시의 구명이 제1의 목적인 전투식량의 역할에 무엇보다 충실했던 것이죠. 이렇게 만들어진 허쉬의 디레이션 초콜릿은 2차 세계대전 전장에 보급되어 여느 최신 병기 못지않는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특히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전선에 참전했던 미군은 물자 보급이 끊어질 위기 상황을 여러 차례 맞이하기도 했는데요. 그때 이 초콜릿이 병사들을 아사에서 구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하네요. 또한 열대 기후와 정글이라는 극한 환경에서 많은 병사가 댕기열이나 이질 같은 풍토병에 걸렸을 때도 생명줄이 되어준 것이 바로 이 초콜릿을 물에 으깨어 미음처럼 만든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허쉬는 기존 디레이션 바의 가장 큰 불만이었던 특유의 개떡 같은 맛에 과감한 업그레이드를 단행하여 전작에 비해 상태가 약간 더 나아진 트로피컬 바를 출시하였고 여기에 감격한 군인들의 호응에 전쟁 중에만 무려 30억 개의 초콜릿을 생산했다고 하는군요. 이렇게 전장에 나간 초콜릿은 보급이 끊어져 고립된 병사들에겐 귀한 비상식량으로 풍토병에 신음하는 병사들에겐 의료구호품으로 제 역할을 톡톡히 하며 많은 인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허쉬의 임직원과 노동자들은 그 혁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미군 당국이 수여하는 각종 훈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듯 2차 세계대전의 전쟁 특수는 허쉬에게 엄청난 부와 명성을 가져다 주었고, 허쉬 초콜릿은 그렇게 얻은 기회를 이용하여 세계적인 초콜릿 기업으로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의 한 포로 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태양의 제국에선 한 미국인이 초콜릿을 미끼로 소년을 조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허쉬 초콜릿을 줄 듯 말 듯 약 올리며 텃세를 부리는 미국인 건달과 초콜릿을 갈망하던 영국인 소년의 에피소드는 영화에선 그저 스쳐 지나가는 씬에 불과했죠. 하지만 우리는 이 장면에서 2차 대전 당시 허쉬 초콜릿이 가진 문화적인 위상과 상징성이 어느 정도였는지 익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은 한국전쟁 당시 미군에게 먹을 것을 구걸하다가 허쉬 초콜릿이라는 신문물을 경험했던 우리의 아픈 역사와 맞닿아 있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익숙한 형태의 초콜릿은 서양에서 2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민수용 제과업계의 주력 상품으로 자리 잡게 된 데에는 동서양 공의 전쟁이라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전쟁은 어떠한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도 미화될 수도 없다는 말에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당위와 별개로 전쟁이 새로운 시장을 형성하고 기술 혁신을 일으키는 계기가 됐던 것도 아이러니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현대 사회에 없어선 안 될 GPS, 컴퓨터, 인터넷, 반도체, 전자레인지 같은 것도 따지고 보면 전쟁과 미소냉전의 산물이니까요. 오늘은 2차 세계대전을 통해 허쉬 초콜릿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초콜릿 회사가 탄생하게 된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이 영상을 재미있게 보셨거나 초콜릿 관련하여 내가 알고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관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뵐게요.